어젯밤 갑자기 눈물이 났던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아무 이유도 없이 말이에요. 드라마를 보다가, 설거지를 하다가, 그냥 누워있다가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지고 눈물이 흘렀던 그 순간. 왜 우는지도 모른 채 울었던 경험. 그건 약함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 안에 있는 누군가가 드디어 말을 걸어온 거예요. 융은 이런 현상을 관찰했습니다. 우리 안에는 겉으로 사는 나와 안쪽에 숨겨둔 나가 있다고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 강한 척, 웃는 척하지만 안쪽에선 다른 목소리가 조용히 울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안에서 울고 있는 목소리가 있나요? 잠깐 멈출게요. 회사에서 상사가 여러분 앞에서 일을 지적했던 날을 떠올려 보세요. 그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죠. 목소리는 떨리고 변명이 튀어나왔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왜 나한테만 저러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런데 정작 그 분노는 상사를 향한 게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인정받지 못한 나 자신을 향한 거였을지도 모릅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가장 강하게 반응하는 순간은 내 안의 상처가 건드려질 때입니다. 이 영상은 참고를 위한 이야기이며 전문 상담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남편과 며칠째 말을 안 하고 지낸 적 있으시죠? 사소한 일이었어요. 빨래를 개지 않았다거나 설거지를 안 했다거나. 그런데 그게 쌓이고 쌓여서 결국 침묵으로 변했습니다. 말을 하면 싸움이 될 것 같아서 참았어요. 참다 보니 어느새 일주일이 지나 있었죠. 그 침묵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꼈나요? 외로움, 서운함, 아니면 나는 왜 항상 이렇게 살아야 하지라는 깊은 피로. 지금 마음이 움직였나요? 어머니와 통화할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지는 이유를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전화를 끊고 나면 괜히 짜증이 나고 우울해집니다. 어머니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냥 안부를 물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까요? 며느리 역할, 엄마 역할, 딸 역할. 역할만 하다 보니 진짜 나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융은 이걸 겉으로 사는 나라고 불렀습니다. 남들이 기대하는 모습으로만 살다 보면 진짜 내 모습은 점점 깊이 묻혀버려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역할을 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여러분께 안쪽에 숨겨둔 내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융은 이걸 그림자라고 불렀어요.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보고 싶지 않아서 외면했던 나 자신의 일부입니다. 화나는 나, 질투하는 나, 불안한 나, 외로운 나. 그걸 인정하면 나쁜 사람이 될 것 같아서 꾹꾹 눌러 담았죠. 하지만 누르면 누를수록 그 감정은 다른 방식으로 튀어나옵니다. 갑작스러운 짜증으로, 이유 없는 눈물로, 설명할 수 없는 피로로.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은 그 숨겨둔 나를 만나는 방법을 알게 될 겁니다. 회식 자리를 떠올려 보세요. 모두가 웃고 떠들고 있어요. 여러분도 웃습니다. 분위기 파악하는 눈치가 발동했으니까요. 하지만 속으로는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이 자리가 불편하고 피곤합니다. 그런데 그걸 드러내면 안 돼요. 체면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또 웃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혼자 있을 때 비로소 가면을 벗어요. 거울을 보면 낯선 얼굴이 보입니다. 이게 내 진짜 얼굴인가? 아까 웃던 얼굴인가? 여기서 숨 한번 쉬어요. 동료 중에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죠. 자기 자식 이야기, 남편 이야기, 집 이야기. 들을 때마다 속이 쓰려요. 왜 저렇게 자랑을 할까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내 마음 한구석이 불편합니다. 시샘? 질투,
그런 감정을 느끼는 나 자신이 초라해 보여요. 착한 사람은 질투 같은 거 안 하잖아요. 그래서 또 감정을 꾹 누릅니다. 융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남에게서 가장 싫어하는 모습은 사실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이라고요. 그 동료가 싫은 게 아니라 인정받고 싶은 내 모습을 보는 게 불편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빨래를 개지 않은 남편을 보면 왜 그렇게 화가 날까요? 빨래 자체가 문제일까요? 아니면 내가 항상 챙겨야 한다는 그 역할이 지긋지긋한 걸까요? 설거지도 마찬가지예요. 설거지 몇 개가 뭐가 대수냐고 하지만 그 설거지 뒤에는 쌓이고 쌓인 감정이 있어요. 나는 언제나 뒷정리하는 사람. 나는 언제나 참는 사람. 그 역할이 싫은데 말을 못해요. 말하면 이기적인 사람이 될 것 같으니까요. 융은 이런 현상을 관찰했습니다. 우리는 착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 화를 숨깁니다. 좋은 엄마가 되려고 피로를 숨겨요. 훌륭한 며느리가 되려고 불만을 감춥니다. 그런데 숨긴 감정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냥 안쪽 깊은 곳으로 내려가서 그림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순간에 튀어나와요. 잠시 멈춰보세요. 딸과 사소한 일로 다퉜던 날을 떠올려 보세요. 딸이 방을 안 치운다거나 숙제를 미룬다거나. 여러분은 소리쳤어요. 왜 맨날 이러니? 엄마 말 좀 들어라. 그런데 소리를 지르고 나서 후회가 밀려왔죠. 왜 저렇게까지 화를 냈을까? 딸이 잘못한 것보다 내 반응이 더 컸어요. 사실 그 화는 딸을 향한 게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어릴 때 우리 엄마한테 듣고 싶었던 말, 받고 싶었던 인정, 그걸 못 받은 상처가 딸을 통해 튀어나온 거예요. 어머니와 딸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기대가 있습니다. 엄마는 딸이 나보다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요. 그런데 동시에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딸은 엄마의 기대를 채우고 싶어요. 하지만 그 기대가 너무 무거워서 짓눌립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면서도 상처를 주고받아요.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서로의 그림자가 부딪히는 순간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자주 미안하다는 말을 하시나요? 댓글로 네 혹은 아니오를 남겨주세요. 늦은 밤 혼자 있을 때 갑자기 눈물이 나는 이유를 아세요? 낮 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밤이 되면 조용히 올라오기 때문이에요. 낮에는 강해야 했어요. 웃어야 했고 괜찮은 척해야 했죠. 하지만 밤에는 아무도 안 봐요. 그래서 비로소 진짜 감정이 나옵니다. 슬픔, 외로움, 지침, 분노. 여러분이 하루 종일 꾹꾹 눌러 담았던 것들이요. 윤근 이렇게 말했어요. 억눌린 것은 결국 의식 밖에서 우리를 지배한다고요. 생각해보세요. 정작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문제 자체가 아니에요. 그 문제를 혼자 짊어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도움을 청하면 약한 사람이 될 것 같아요. 내가 감당해야지. 내가 참아야지. 그렇게 배워왔으니까요. 한국 문화에서 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서로 챙기고 베푸는 거. 그런데 그 정을 주기만 하고 받지는 못해요. 받으면 빚진 것 같고 미안해집니다. 회사에서 상사가 여러분 일을 지적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변명부터 나왔나요? 아니면 네 하고 받아들였나요? 대부분은 표면적으로는 네, 하지만 속으로는 온갖 생각이 끌어올라요. 왜 나한테만 그래? 다른 사람도 똑같이 했는데? 불공평해. 그런데 그 분노를 드러내지 못해요. 드러내면 문제 있는 사람으로 보일 테니까요. 그래서 꾹 참고 집에 가서 남편한테 화를 내거나 아이들한테 짜증을 냅니다. 융은 이걸 감정의 전이라고 봤어요. 한 곳에서 표현 못한 감정이
다른 곳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상사한테 할 수 없었던 말을 남편한테 하고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집에서 풀어요. 그리고 나중에 후회합니다. 왜 그랬을까? 남편이 뭘 잘못했다고. 여기서 숨을 쉬어보세요. 친구들과 만났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다들 자기 이야기를 해요. 남편 자랑, 자식 자랑, 여행 이야기. 여러분도 웃으면서 듣습니다. 근데 속으로는 내 이야기는 언제 하지 생각해요. 내 말을 꺼내려고 하면 누군가 끼어들어요. 그래서 또 참아요. 내 이야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스스로 말하면서요. 집에 돌아오면 이상하게 기분이 안 좋아요. 친구를 만났는데 왜 우울할까요? 융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상대방에게 맞춰주느라 내 감정은 뒤로 미뤄요. 상대가 기분 나쁠까봐 진심을 숨기고요. 그러다 보면 진짜 나는 점점 작아집니다. 결국 나는 누구지? 뭘 좋아하지? 뭘 원하지? 그것조차 모르게 돼요. 가족 모임에서 며느리 역할을 하는 여러분을 상상해 보세요. 음식을 준비하고 설거지를 하고 시어른들께 잘해야 해요. 웃어야 하고 착해야 합니다. 힘들어도 티 내면 안 돼요. 체면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역할을 하는 동안 여러분 자신은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의 피로는, 여러분의 불만은, 여러분의 진짜 마음은 어디로 갔나요? 융은 이렇게 말했어요. 겉으로 사는 나만 키우다 보면 안쪽에 진짜 나는 병들어 간다고요. 역할에만 충실하면 영혼이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공허함이 찾아와요. 뭔가 잘못됐는데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걸 다 했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시장에서 물건을 사다가 주인이 불친절하면 기분이 나빠요. 왜 저렇게 말하지? 손님한테 그렇게 대하면 어떻게 해? 그런데 그 기분 나쁨이 하루 종일 가요. 사소한 일인데 왜 이렇게 오래 기억될까요? 융의 관점에서 보면 그 순간 내 안의 상처가 건드려진 거예요. 어쩌면 존중받지 못했던 과거의 기억들이 떠올랐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어릴 때 받은 상처, 부모님께 들은 말, 친구들 사이에서 느낀 외로움. 그걸 다 기억하고 있어요. 의식적으로는 잊었다고 생각하지만 몸은 기억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상황이 오면 과거의 감정이 올라와요. 남편이 말없이 핸드폰만 보고 있을 때 화가 나는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핸드폰 자체가 문제일까요? 아니면 나를 안 봐주는 게 서운한 걸까요? 관심을 받고 싶은데 말을 못해요. 말하면 애교 부리는 것 같고 창피해요. 그래서 참다가 결국 짜증으로 표현됩니다. 왜 맨날 핸드폰만 봐? 남편은 이해를 못해요. 그냥 핸드폰 본 건데 왜 화를 내지? 융은 이런 현상을 관찰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걸 말하지 못하면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게 된다고요. 관심을 원하지만 말 못하니까 짜증으로 나와요. 사랑을 원하지만 말 못하니까 서운함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관계는 점점 어긋나요. 혹시 여러분은 진짜 원하는 걸 솔직하게 말하시나요? 아니면 참는 편인가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이 낯설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이게 우리 삶이니까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나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착한 사람이 되려고, 좋은 엄마가 되려고, 훌륭한 며느리가 되려고. 그런데 정작 나는 행복하지 않아요. 융은 이걸 잃어버린 조각을 다시 찾는 과정이라고 불렀어요.
우리 안에 숨겨둔 감정들을 다시 꺼내서 들여다보는 거예요. 화나는 나, 슬픈 나, 외로운 나. 그 모든 나를 인정하는 겁니다. 나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간단한 방법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조용히 앉아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내가 참았던 감정은 뭐였지? 말하고 싶었는데 못한 게 뭐였지? 그냥 떠오르는 대로 생각해 보세요. 판단하지 말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세요. 처음엔 아무것도 안 떠오를 수도 있어요. 오랫동안 감정을 눌러왔으니까요. 괜찮아요. 천천히 하면 돼요. 매일 밤 조금씩 자기 자신과 대화하다 보면 점점 선명해집니다. 아,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었구나. 내가 이런 걸 원했구나. 융은 이걸 내 마음의 한 부분에게 말 걸기라고 했어요. 내 안에 슬픈 나한테, 화난 나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너 왜 슬퍼? 무슨 일 있어? 그렇게 대화를 시작하는 겁니다. 미친 것 같다고요? 아니에요. 이게 진짜 치유의 시작이에요. 여기서 잠깐 쉬어요. 빨래를 개면서 갑자기 눈물이 난 적 있으시죠? 왜 우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눈물이 나요. 그럴 때 멈추지 마세요. 그냥 울어도 돼요. 빨래는 나중에 개도 됩니다. 지금은 우는 게 더 중요해요. 몸이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지금 나를 좀 돌봐달라고요. 우리는 너무 바쁘게 살아요. 쉴 틈이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잘 때까지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또 집안일하고, 그러다 쓰러져요. 그런데 쓰러져도 쉬는 게 아니에요. 자면서도 꿈속에서 일하고 있어요. 융은 이렇게 말했어요. 영혼도 휴식이 필요하다고요. 몸만 쉬는 게 아니라 마음도 쉬어야 한다고. 그런데 우리는 마음 쉬는 법을 몰라요. 쉬는 것도 일처럼 해요. 빨리 쉬어야지. 효율적으로 쉬어야지. 진짜 쉼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앉아있는 거, 멍 때리는 거, 생각도 안 하는 거. 처음엔 불안할 거예요. 이러고 있어도 되나? 뭔가 해야 하는 거 아닌가? 괜찮아요. 그냥 있어도 돼요. 설거지를 안 한 남편을 보고 화가 났던 날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그때 왜 화가 났을까요? 설거지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나는 항상 하는데 너는 안 한다는 불공평함 때문이었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나는 쉴 수가 없다는 답답함 때문이었을까요? 융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화는 표면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깊은 곳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서 나오는 신호입니다. 쉬고 싶어요. 인정받고 싶어요. 도움받고 싶어요. 그런데 그 말을 못하니까 설거지 하나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만약 남편한테 솔직하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여보, 나 너무 피곤해. 오늘은 좀 쉬고 싶어. 설거지 좀 해줄래? 이렇게 말하면 될 텐데. 못해요. 왜 나약해 보일까 봐요. 못하는 사람처럼 보일까 봐요. 지금 떠오르는 감정이 있나요? 동료가 자랑할 때 느꼈던 질투를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 질투는 나쁜 감정이 아니에요. 그냥 나도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이에요. 나도 칭찬받고 싶고 주목받고 싶어요. 그런데 그걸 직접 말하지 못하니까 남이 받는 걸 보면 불편한 거예요. 융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남에게서 싫어하는 모습은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이라고요. 그 동료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인정받고 싶은 내 모습을 보는 게 불편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질투를 인정하는 거예요. 아, 나도 인정받고 싶구나. 나도 칭찬받고 싶구나. 인정하고 나면 좀 편해져요.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니까요. 그냥 인간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래요. 누구나 사랑받고 싶어 하고요. 회식 자리에서 눈치 보느라 피곤했던 경험을 떠올려 보세요. 언제 웃어야 하는지, 언제 맞장 굳혀야 하는지, 언제 조용히 있어야 하는지. 계속 주변을 살펴요. 분위기를 읽고 거기에 맞춰요. 집에 오면 녹초가 됩니다. 융은 이걸 겉으로 사는 나라고 했어요. 상황에 맞춰서 가면을 쓰고 사는 거예요. 회사에서는 일하는 가면, 집에서는 엄마 가면, 시댁에서는 며느리 가면. 가면을 바꿔 쓰느라 진짜 나는 지쳐갑니다. 가면을 벗고 싶어요. 그런데 무서워요. 가면 벗으면 사람들이 날 싫어할까봐, 이상한 사람으로 볼까봐. 그래서 계속 쓰고 살아요. 그러다 어느 날 거울을 보는데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깊게 숨을 쉬어요. 어머니와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세요. 엄마는 내가 잘 됐으면 좋겠어 하세요. 그런데 그 말이 무거워요. 잘 되라는 게 뭔데요? 엄마가 원하는 모습으로 사는 게 잘 되는 건가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잘 되는 건가요? 딸로서 엄마의 기대를 채워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 기대가 나를 짓눌러요. 엄마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참아요. 내가 힘든 것도 말 안 해요. 엄마 걱정하실까 봐요. 그렇게 참다 보면 엄마와 통화할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져요.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서로의 그림자가 얽혀 있는 거예요. 엄마의 채워지지 않은 꿈이 딸한테 투영되고 딸의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엄마를 향해요. 서로 사랑하는데 서로 힘들어요. 해결책은 솔직해지는 거예요. 엄마한테 말하는 거. 엄마, 나 지금 힘들어. 나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돼. 무서워. 이렇게 말하면 엄마도 이해해 줄 거예요. 왜냐면 엄마도 똑같이 살아왔으니까요. 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딸한테 소리쳤던 걸 후회하셨죠? 그럼 사과하세요. 엄마가 잘못했어. 화낼 일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말하는 게 약함이 아니에요. 진짜 강함이에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게 진짜 어른이에요. 융은 이렇게 말했어요.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빛과 어둠을 다 인정해야 한다고요. 착한 나만 인정하면 반쪽짜리예요. 화나는 나, 질투하는 나, 불안한 나도 다 나예요. 그걸 다 껴안아야 온전해집니다. 늦은 밤 혼자 있을 때 눈물이 났던 순간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그 눈물은 약함이 아니에요. 정직함이에요. 낮 동안 참았던 걸 밤에 풀어낸 거예요. 그게 건강한 거예요. 계속 참기만 하면 병이 돼요. 다음에 눈물이 나려고 하면 참지 마세요. 그냥 울어요. 소리 내서 울어도 돼요. 아무도 안 봐요. 울고 나면 좀 가벼워져요. 눈물은 마음의 찌꺼기를 씻어내는 거니까요.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는 어떤 감정이 있나요? 슬픔인가요? 화인가요? 외로움인가요? 그게 뭐든 괜찮아요. 나쁜 감정은 없어요. 그냥 느끼는 대로 느끼세요. 여기서 잠깐 멈춥니다. 가족 기대를 생각해 보세요. 명절 때마다 친척들이 물어봐요. 애는 뭐 하니? 남편은 잘하니? 너는 어떻게 지내니? 대답하기 싫어요. 내 인생인데 왜 설명해야 하죠? 그런데 설명 안 하면 이상한 사람 돼요. 그래서 또 웃으면서 대답해요. 잘 지내요. 융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집단의 기대 속에서 살아요. 한국 사회는 특히 더 그래요. 정이 있고 체면이 있어요. 혼자 튀면 안 되고 다 같이 가야 해요. 그런데 그 안에서 나는 사라져요. 진짜 나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너무 오랫동안 남들 눈치 보며 살았으니까요. 융은 이렇게 말했어요. 진짜 나를 찾는 건 평생의 여정이라고요.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래요. 조금씩 시작하면 돼요. 오늘 하나만 해보세요. 내가 진짜 원하는 걸 하나 해보는 거. 작은 거라도 괜찮아요. 좋아하는 커피 마시기, 좋아하는 노래 듣기, 혼자 산책하기, 뭐든 좋아요. 그리고 그걸 하면서 느껴보세요. 아, 이게 내가 좋아하는 거구나. 이게 나구나. 조금씩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시간이 걸려요. 괜찮아요. 천천히 가도 돼요. 상사한테 지적받았을 때 변명부터 나왔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왜 변명했을까요? 잘못을 인정하기 싫어서요. 왜 잘못을 인정하면 나쁜 사람이 될 것 같아서요. 인정받지 못할 것 같아서요. 융은 이렇게 말했어요. 실수를 인정하는 게 약함이 아니라고요. 오히려 성장의 시작이라고. 잘못했어요. 다음엔 잘할게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진짜 강함이에요. 우리는 완벽해야 한다고 배워왔어요. 실수하면 안 된다고요. 그런데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다들 실수하면서 살아요. 그걸 인정하면 좀 편해져요. 친구들과 만났을 때 내 이야기를 못했던 순간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왜 못했을까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요. 내 이야기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내 이야기도 중요해요. 다음에 만나면 해보세요. 내 이야기 좀 들어줄래? 이렇게 말하는 거. 진짜 친구라면 들어줄 거예요. 안 들어준다면 그건 친구가 아니에요. 융은 이렇게 말했어요. 진짜 관계는 서로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거라고요. 가면 쓴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진짜 나를 봐주는 거. 그런 관계가 진짜 관계예요. 여러분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있나요? 진짜 나를 봐주는 사람 있다면 감사한 일이에요. 없다면 찾아보세요. 아니면 스스로 그런 사람이 되어보세요. 남의 진짜 모습을 봐주는 사람. 남편과 말을 안 하고 지냈던 날들을 떠올려 보세요. 침묵이 길어질수록 말하기 더 어려워졌죠. 며칠이 지나면 뭐가 문제였는지도 가물가물해요. 그냥 분위기만 이상해요. 융의 관점에서 보면 침묵은 관계를 죽여요. 말을 안 하면 마음이 안 통해요. 오해가 쌓이고 거리가 생겨요. 그러다 어느 순간 남남처럼 살게 돼요. 해결책은 간단해요. 말하는 거. 여보, 우리 얘기 좀 하자. 이렇게 시작하면 돼요. 싸우려는 게 아니라 풀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말하는 거. 나 이럴 때 힘들어. 나 이런 게 서운해. 상대방도 얘기할 거예요. 나도 힘들었어. 나도 서운했어. 그러면서 풀려요. 말을 해야 풀려요. 참으면 안 풀려요. 빨래를 개지 않은 남편한테 화냈던 걸 후회하셨죠? 그럼 말하세요. 아까 미안해. 화낼 일이 아니었는데. 사실 나 너무 피곤했어. 남편도 이해할 거예요. 왜냐면 남편도 사람이니까요. 우리는 서로 완벽하지 않아요. 다들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걸 인정하고 서로 도와야 해요.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말고요. 여기서 숨 한번 쉬고 가요. 이제 정리해 볼게요. 오늘 우리는 안쪽에 숨겨둔 내 대해 이야기했어요. 윤기 말한 그림자요. 우리가 보고 싶지 않아서 외면했던 감정들. 화, 슬픔, 질투, 외로움, 두려움. 그거를 인정하는 게 치유의 시작이에요. 나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착한 나만 있는 게 아니라 화나는 나도 있어요. 슬픈 나도 있고 외로운 나도 있어요. 그게 다 나예요. 그걸 인정하면 좀 편해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도 돼요.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 달라고 해도 돼요. 역할에서 벗어나세요. 며느리, 엄마, 딸, 직장인. 그건 역할이에요. 진짜 나는 그 안에 있어요. 역할만 하다가 나를 잃어버리지 마세요. 진짜 나로 살아가세요. 내가 원하는 걸 하세요. 내가 좋아하는 걸 하세요. 남들 눈치 보지 말고요. 인생은 한 번뿐이에요. 남의 인생 살지 말고 내 인생 사세요. 융은 이렇게 말했어요. 진짜 나를 찾는 건 용기가 필요하다고요.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대요. 진짜 나로 사는 게 진짜 사는 거래요.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작은 것부터. 매일 밤 나한테 물어보세요. 오늘 나는 어땠어? 뭘 느꼈어? 뭘 원했어? 그리고 대답을 들어주세요. 판단하지 말고 그냥 들어주세요. 조금씩 나를 알아가게 될 거예요. 아, 나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이런 걸 싫어하는구나. 그러면서 진짜 나를 찾아가는 거예요. 댓글에 나는 나를 인정한다라고 적어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의 여정을 응원합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온전한 사람이에요. 이미 충분해요. 그대로 괜찮아요.